순조 19년 1819년 봄, 의주 책문을 통해 기이한 소문이 퍼졌다. 서역 천축국에서 온 상인 하산이라는 자가 황금빛 과병과 빙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 과병은 손바닥만하게 컸으며 한 입 빼어 물면 안에서 푸른 빛휘색 고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했다. 이는 천축국 황실에서만 먹는다는 신선과선 샌고이옵니다. 하산은 한양 종로의 객주의 여장을 풀고 조심스레 비단보에 싼 과병을 꺼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과병의 겉은 흑갈색 빛깔이 돌았으나 속은 황금 실처럼 가는 반죽들이 푸른 고물과 뒤엉켜 있었다. 첫 시식자는 역관 김상옥이었다. 그가 한 입 빼어 물자 군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실처럼 가는 반죽이 쫀득하게 늘어나며 푸른 고물을 품어 올렸다. 그 맛이 얼마나 기이했던지 김상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는 약과도 아니요 다식도 아니로되 그 어느 것보다 묘한 맛이로소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팔도에 퍼졌다. 양반가의 부인들은 하산의 객주 앞에 가마를 세웠고 중인 상인들은 은자를 쥐어짜 한 개라도 구하려 혈안이 되었다. 한 개에 은자 10냥. 쌀 한 가마니 값이었으나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영의정 김조순의 며느리 풍산홍 씨는 음식 솜씨로 이름난 부인이었다. 그녀는 하산에게서 금사과 병진 쓰고 빙을 구하여 며칠을 연구했다. 이 푸른 고물은 필시 서역의 개심자 갈신즈, 피스타치오일 것이고 이 황금실 같은 반죽은 어디선가 본 듯도 하구나. 밤을 새워 궁리한 끝에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중국 사신이 가져온 적 있는 용수면롱 슈이미앙과 비슷한 기법이었다. 가늘게 뽑은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져 바삭하면서도 쫀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홍씨 부인은 자신의 규합 총서에 새로운 장을 더했다. 금사과병 만드는 법. 먼저 밀가루 반죽을 가늘게 뽑아 용수면처럼 만든다. 이를 참기름에 살짝 지저식힌 뒤 개심자를 곱게 갈아 꿀과 버무린 고물을 안에 넣는다. 흑설탕과 계란을 섞은 반죽으로 겉을 싸서 적당히 구우면 되느니라. 그러나 실제로 만들어 보니 쉽지 않았다. 용수면 반죽의 굵기가 조금만 틀려도 식감이 달라졌고 개심자, 고물의 꿀 비율이 맞지 않으면 흐르지 않았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서역의 겉과 비슷한 맛을 재현했을 때 홍씨 부인의 나이 40이 넘어서였다. 순조 20년 1820년 여름 종로 피막골에 천축당 텐조당이라는 과자 가게가 문을 열었다. 주인은 떡 장사로 이름난 김덕보였다. 그는 홍씨 부인의 요리 상궁에게서 금사과병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고 했다. 원조 서역 금사과병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소이다. 개점 첫날 가게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양반 나리들은 물론 중인 상민들까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김덕보의 금사과병은 하산의 것보다 값이 쌌다. 은자 3냥. 여전히 비쌌지만 서민들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 개심자가 귀하니 잣을 곱게 갈아 넣었소. 맛은 조금 다르나 그 쫀득함만은 똑같소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양 곳곳에 금사과병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누구는 호두를 넣었고 누구는 검은깨를 넣었다. 광통교 어귀의 송악당에서는 대추와 밤을 넣은 조선식 금사과병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흉내를 내도 원조의 맛을 따라잡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산의 객주 앞에 줄을 섰다. 진짜 천축국의 개심자가 주는 그 향과 맛, 그리고 완벽한 쫀득함은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약용의 제자였던 실학자 이규경은 금사과병 열풍을 보며 의문을 품었다. 그는 오주연문장전 산고우 조양원 장지엔산가회 금사과병 변증설진 쓰고 빈변 전쇼 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과병이 비록 서역에서 왔다 하나 그 제조법을 살펴보니 우리 조선의 약과와 중국의 용수면 그리고 서역의 과자 기법이 모두 합쳐진 것이로다. 진정한 맛이란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혜가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는 직접 전국을 돌며 금사과병의 변형들을 조사했다. 평양에서는 잣과 대추를 넣은 것이 유행했고 전주에서는 콩고물과 흑설탕을 섞은 것이 인기였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껍질을 갈아 넣은 독특한 것도 있었다. 각 지방의 특산물로 만든 금사과병이 100가지가 넘는구나. 이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조선 팔도의 음식 문화가 하나로 모인 것이로다. 이규경은 이 연구를 통해 깨달았다. 좋은 것은 나누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천축국에서 온 한 가지 과자가 조선의 수백 가지 음식 문화와 만나 새로운 창조를 이뤄낸 것이었다. 헌종 즉위년 1834년 대왕대비 순원왕후는 금사과병을 궁중 진상품으로 올리도록 명했다. 하지만 서역 상인 하사는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뒤였고 조선의 장인들이 만든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내섬 시네이산스의 나인들은 석 달간 연구에 몰두했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명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평양의 반죽 장인, 전주의 고물 명인, 제주의 꿀 제조 전문가까지. 마침내 완성된 궁중 금사과병은 원조를 뛰어넘는 작품이 되었다. 용수면 반죽은 머리카락보다 가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고 개심자, 고물은 풍산 홍씨 비법대로 꿀과 확률화의 가루를 섞어 더욱 깊은 맛을 냈다. 겉은 오색 빛깔로 물들여 마치 비단 보자기 같았다. 순원왕후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는 천축국의 것을 본떴으나 조선의 솜씨로 꽃 피운 것이니 진정 우리 것이라 할 만하도다. 그 후 금사과병은 궁중잔치의 필수 음식이 되었다.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종친과 대신들에게 하사되었다. 백성들은 이를 조선의 자랑이라 여겼다. 철종 14년 1863년 이제 금사과병은 조선 팔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과자가 되었다. 한양 남대문 시장의 한 구석, 팔순 노파 김씨가 손자와 함께 금사과병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옛날에는 엄청 귀한 거였다며에? 그렇단다. 내 할아버지 젊었을 적엔 은자 10냥이나 하던 것이요. 이제는 엽전 서푼이면 살 수 있으니 좋은 세상이 되었구나. 손자가 과병을 베어 물자 푸른 고물이 쫀득하게 늘어났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다. 이 과병이 처음 왔을 땐 서역 것이라 하여 귀했지. 하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저마다 솜씨를 보태니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느니라. 좋은 것은 감추어두면 썩지만 나누면 더욱 풍성해지는 법이란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첫눈이 내렸다. 새하얀 눈발이 금사과병의 황금빛 겉면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이 내린 축복 같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 금사과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서역에서 왔으되 조선에서 꽃 피웠고 귀한 것이었으되 이제는 백성의 것이 되었으며 한 가지 맛이었으되 100가지 맛으로 피어났다고. 그리하여 금사과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닌
개방과 융합, 나눔의 정신을 담은 조선 후기의 상징이 되었다.